내 이름은 박정호, 올해 72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45년을 살아왔죠. 화려하진 않아도 이 집은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영숙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부엌 어딘가에 남아있고 아들 민수가 6살 때 함께 벽에 칠하던 페인트 자국도 그대로죠. 뒷마당의 감나무엔 영숙이랑 결혼하던 해 둘이 새겼던 이름의 이니셜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고요 속에서 위로를 찾았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그녀와 함께한 세월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같이 지내요. 저희도 사정이 좀 있어서요. 민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월세가 오르면서 살기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 혼자 쓰시잖아요. 저희가 들어오면 서로 좋잖아요. 그 말에 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집이 너무 낡았다며 인테리어를 싹 바꿨고 영숙의 사진들은 집 분위기를 해친다며 내려버렸습니다. 거실에 낡은 안락의자도 버렸죠. 내가 매일 저녁 영숙을 떠올리며 앉던 그 의자를 민수는 점점 내게 권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잔디 깎는 건 그만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거 하면 위험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을 내 것처럼 생각하네.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낯선 탐욕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호 형, 이거 서명하시면 아드님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집을 노린다니. 나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커피 한 잔, 인사 한마디조차 사라졌죠. 며칠 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실 때가 됐어요.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팔면 아버지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요.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네 어머니와 내가 함께 만든 집이야.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너의 웃음이 벽마다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게 올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우편함에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퇴거 통지서. 민수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영숙의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먼저 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 집은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어요. 법적으로 민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줄 퇴거 통지서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나는 조용히 봉투를 밀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뭔지 읽어봐라. 그는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퇴거 통지서다.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라.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공평해요.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요. 민수야, 넌 도우려 온 게 아니라 빼앗으려 온 거다. 그 순간 며느리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죠. 참고로 말하자면 네가 상속받을 집도 아니다. 네 어머니와 나는 이 집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거든. 어려운 이웃들이 쉴 수 있는 집이 될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여세요. 나는 멍하니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정우 어르신, 보호자인 아드님께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멀쩡한데.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 나왔어요.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하셔야 해요. 뭐, 나는 병원 간 적도 없는데. 기억 못 하시죠? 그게 바로 증상이에요. 지영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요즘 밤마다 소리 지르시고 저희한테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무서워요. 이 거짓말쟁이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마저 엄마 뒤에 숨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민수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조용히 넘기셨으면 편했을 텐데요. 이제 정신병원에 가시면 제가 법적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집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키운 아들이 완전히 낯선 괴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박 변호사가 검사 한 명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체포하세요. 문서 위조와 허위 신고, 그리고 사기 혐의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3년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 총 1억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오늘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며 허위 폭력 신고로 노인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지영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배우자도 재산 절취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3년 전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간 날부터 난 다 알고 있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네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는데 넌 끝까지 가버렸구나.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우 형은 3년 전부터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대출 서류, CCTV 영상, 통화 녹음, 전부요. 형은 아들이 돌아오길 바랐지만 준비는 해두셨던 겁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법이 판단할 거다. 민수는 사기와 문서위조, 노인학대 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영은 첫 공판이 끝나자마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부 남편이 한 짓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수가 수감된 교도소에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그는 곧장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희망마을 종합복지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젊은 엄마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쪽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이야기도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서 본 적 없는 그렇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넌 이제 어른이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일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난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걸 용서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네가 장례식에 늦게 온 것도, 제삿날 빼먹은 것도 전부 용서했어. 정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나와 네 어머니가 꿈꾸던 일을 하며 살겠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를 일으켰습니다. 어르신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새 출발해라. 하지만 다시는 이 문을 두드리지 마라. 그날 밤, 정호는 복지관 2층 작은 방에서 영숙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뒷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45년 전 새긴 이니셜이 이제는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내가 너무 늦게 가르쳤나 봐. 눈물이 아니라 깊은 한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던 일은 이뤘소. 이 집에서 매일 아이들이 웃고 외로운 노인들이 친구를 만나고 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오, 영수가. 그걸로 충분해. 복지관 아래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지킨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꾸던 세상, 사랑으로 세운 울타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존엄이었습니다.